이게 사실이라면 일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1905년 이전 일본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 일본 여고생이라고요? 이 학생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학교 과제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단순한 발표 준비를 위해 자료를 찾다가 상상도 못할 사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제 이름은 야마부키 레이나예요.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어요. 특히 일본의 과거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도쿄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에요. 어릴 적부터 그런 아버지를 존경해왔고 자연스럽게 역사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어요. 우리 동아리는 매년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이번 주제는 일본 영토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제 연구 과제는 다케시마였어요.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부르는 그 작은 섬이요. 처음엔 간단한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교과서를 펼쳐 읽어봤죠.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일본의 영토이다. 이게 다였어요. 단 한 문장뿐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역사라면 더 많은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발표도 더 흥미로울 것 같았거든요. 레이나, 연구는 잘 되고 있어? 동아리 선배인 타카하시 료가 물어봤어요. 자료를 좀 찾긴 했는데 너무 간단한 느낌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했거든요.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어요. 독도 역사지도. 한 사이트가 눈에 띄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역사 연구소였어요. 신뢰할 만한 곳 같아서 바로 클릭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어요. 1877년에 메이지 정부가 만든 지도였어요. 저는 지도를 확대해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케시마가 없었어요. 대신 조선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뭐? 이게 맞는 건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1905년 이전의 많은 지도에서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지 않았어요. 어떤 자료에는 일본 정부가 그 섬이 한국 영토라고 기록한 문서도 있었어요. 제 손이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 걸까?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왜 교과서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만 적혀 있었을까요? 더 알고 싶었어요. 새로운 검색창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옛 문서들을 찾아봤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기분이 이상했어요. 지도뿐만이 아니었어요. 외교 문서, 조약, 정부 기록까지 제가 배운 역사와 다른 내용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역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하는 거야. 하지만 진실은 언제든 발견될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 말이 이제야 와닿았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레이나,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늦었는데 이제 자야지. 저는 얼른 노트북을 덮었어요. 네, 아빠. 곧 잘게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중요하지만 밤새도록 연구하는 건 좋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방을 나가자마자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제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신문을 읽고 계셨고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따르며 반찬을 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이셨죠.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반드시 답을 얻어야 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오래된 지도들을 봤는데요.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셨어요. 신문을 천천히 내리며 저를 바라보셨는데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걸 본 거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연구 사이트에서 봤어요. 그리고 다른 역사 문서들도 찾아봤고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신문을 가지런히 접어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레이나, 잘 들어.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저는 당황했어요. 왜요? 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 눈을 피하셨어요. 너 대학 입시 준비하잖니? 쓸데없는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을 거다. 저는 속이 답답해졌어요. 예상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의 턱이 살짝 굳어졌어요. 역사는 복잡한 거야.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대화도 없었어요. 단지 복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혹시라도 다른 말을 해주실까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역시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따뜻한 된장국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어요. 레이나.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내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럼 그냥 모른 척하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날카로웠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흘끗 보시더니 말없이 손을 내려다보셨어요. 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길게 한숨을 쉬셨어요. 어떤 것들은 그냥 두는 게 나을 때도 있어. 그냥 두라고요? 진실이 왜 무언가를 피해야 하는 게 되는 거죠? 눈앞에 따뜻한 아침 식사가 전혀 먹고 싶지 않았어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학교로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어야 할까? 아니요.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전 반드시 답을 찾아야 했어요. 점심시간 저는 도서관에 앉아 노트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출력한 지도와 문서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볼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레이나.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미카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어요.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이야? 망설였어요. 미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위험한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도 얘기해야 할까요? 미카는 제 앞에 앉더니 테이블 위에 종이들을 내려다봤어요. 이게 뭐야? 잠시 고민하다가 지도 한 장을 그녀에게 밀어줬어요. 그냥 찾아본 거야. 미카는 종이를 자세히 보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거 우리가 배운 교과서 지도랑 다르잖아? 그렇지?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도 그래서 알아보는 중이야. 미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레이나, 이런 이야기하면 다들 불편해할걸?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왜 그래야 하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선생님들이 들으면 말을 흐렸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목이 텁텁했어요. 그럼 다들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거야? 미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 저는 다시 종이들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에 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 조용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날 역사 수업에서 야마구치 선생님께서 메이지 시대 일본의 영토 확장에 대해 강의하고 계셨어요. 아시다시피 다케시마는 항상 일본의 역사적인 영토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미 손을 들었으니 멈출 수도 없었어요. 저기 선생님, 그런데 1877년 메이지 정부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으로 표시되지 않았어요. 조선 땅으로 표기돼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모두가 갑자기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애들은 놀란 눈치였고 어떤 애들은 불안해 보였어요. 야마구치 선생님의 미소가 순간 멈추더니 이내 사라졌어요. 안경을 고쳤으면서 책상 위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레이나, 옛날 지도들은 가끔 오류가 있어요. 측량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침을 꿀꺽 삼켰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지도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1905년 이전 공식 문서에도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몇몇 학생들이 숨을 들이마셨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 유키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말했으니 계속해야 했어요. 야마구치 선생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레이나, 이건 수업이 끝나고 따로 이야기하자. 목이 바짝 말랐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은 수업 시간은 멍한 상태로 지나갔어요.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진짜야?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 책상 밑으로 주먹을 꼭 쥐었어요. 저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마지막 종이 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교무실로 향했어요. 복도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형광등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고요. 선생님 사무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야마구치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선생님께서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서류 더미 사이에서 한숨을 쉬면서 이마를 문지르셨어요. 레이나, 선생님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호기심이 많은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역사와 정치 문제는 민감한 주제예요. 어떤 것들은 그렇게 가르쳐지는 이유가 있단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사실을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께서 잠시 머뭇거리셨어요. 처음으로 선생님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보였어요. 걱정인가? 불안인가? 하지만 곧 몸을 바로 세우고 단정하게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역사는 복잡한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책이나 오래된 문서에서 찾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역사에는 국민 정체성이 걸려 있고 우리가 기억하기로 선택한 이야기들도 포함돼 있지. 그럼 안 맞는 부분은 그냥 무시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야마구치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 내게 좋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레이나. 그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위험한 주제로 발을 들인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잖아요? 선생님께서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조심해요, 레이나.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교무실을 나섰지만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선생님은 제가 틀렸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맞다고도 안 하셨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자 소문은 더 커져 있었어요. 진짜 선생님한테 대들었대. 왜 저러는 거야? 이상한 데서 주워들은 거 아냐? 유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레이나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문제 생긴 거 아니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뭔가 중요한 걸 알아낸 것 같아. 유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조심해. 사람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 알아.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질문을 멈추진 않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연구할수록 묻히거나 왜곡된 역사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누구의 편을 들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저녁 책상에 앉았어요. 주변엔 낡은 책과 복사한 지도, 빛바랜 신문 기사들이 널려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이 어두운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제목 숨겨진 다케시마 독도의 역사. 지금까지 찾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역사지도, 조약, 공식 문서까지.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일본과 한국 양쪽의 관점에서 정리했어요. 최대한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했었어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게시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댓글도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핸드폰이 울렸어요. 료 선배가 당신의 게시글을 공유했습니다. 료 선배는 역사 동아리에서 인기가 많았고 팔로워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제 글을 공유했다는 건 큰일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와, 이런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역사네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댓글도 있었어요. 이 소녀 세뇌당했네. 왜 한국 편을 드는 거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다. 헛소리하지 마. 속이 울렁거렸어요. 어느 정도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직접 그런 말을 듣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해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그 중에서도 유독 신경 쓰이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글을 지우세요. 위험해진다니? 무슨 뜻이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협박인 걸까요? 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걸까요? 그 순간 메일 알림이 떴어요. 제목 역사적 진실. 보낸 사람 카토 유타카 교수. 숨이 멎을 뻔했어요. 카토 교수님은 일본에서도 유명한 역사학자였어요. 책도 여러 권 쓰셨고 TV에도 출연하고 정부의 자문을 맡기도 했어요. 그런 분이 저한테 왜 메일을 보낸 걸까요? 메일을 클릭했어요. 야마부키 레이나님,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준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추가 문서들이 있는데 혹시 보시겠습니까?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렇게 존경받는 학자가 저한테 자료를 공유하고 싶다고 하다니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리고 그 문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망설이다가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서를 꼭 보고 싶어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었어요. 저는 대체 어떤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걸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KBS요? 한국뉴스방송국이요? 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어요. 선생님의 블로그 글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 가능할까요? 저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그냥 연구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벌써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읽고 있었어요. 레이나, 누구야? 엄마가 제 반응을 보고 물어보셨어요. 한국뉴스방송국이요.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평소 침착한 엄마조차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너무 멀리 갔어.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레이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어?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연구한 내용이 논란이 될 거란 건 알고 있었어요. 오래된 믿음을 뒤흔들고 잊힌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었나요? 역사는 감춰지는 게 아니라 이해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 역사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야 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지친 듯한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릴 때 나를 보는 것 같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한때 이걸 연구했었어. 하지만 세상에 알릴 용기가 없었지.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아버지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경고를 받았지. 교수님께서 어떤 진실은 그냥 묻어두는 게 낫다고 하셨어. 그래서 궁금증을 접고 조용히 살기로 했지. 문제가 생기기 싫었거든. 그땐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항상 저에게 진실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가 과거에 저와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침묵을 선택하셨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말할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한동안 바라보셨고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네가 믿는 길이라면 우리가 도와줄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조심해야 해, 레이나. 과거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지만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인터뷰는 다음 날로 잡혔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정말 준비가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노트북을 켜고 영상통화를 준비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성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레이나 씨.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KBS의 김정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선생님의 연구가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김 기자가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구가 잊힌 역사를 조명한다고 칭찬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역사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이해하기 위한 거죠. 만약 진실이 갈등을 만든다면 아마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기 때문일 거예요. 김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에서도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계신데요. 혹시 반대하는 의견도 받으셨나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네. 조용히 있으라는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멈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죠. 그럼 어떤 변화를 바라고 계신가요? 언젠가 사람들이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를 함께 마주하고 그것 때문에 나뉘지 않았으면 해요. 인터뷰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끝나고 나니 마치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것 같았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제대로 말했을까요? 실수한 건 아니겠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기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내일 방송됩니다. 준비하세요. 세상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세상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방송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도 옆에 함께 있었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KBS 뉴스 특별 인터뷰라는 자막이 떠 있었어요. 손이 식은땀이 날 정도로 떨렸어요. 뉴스 앵커가 인터뷰를 소개했어요. 최근 일본의 한 고등학생이 역사 연구를 통해 다케시마, 즉 독도의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마부키 레이나.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어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말은 또렷하고 단호했어요. 역사는 한쪽 입장만을 반영해서는 안 돼요. 저는 일본의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역사적 문서에서 찾은 정보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깊이 연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본에서는 이 연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김 기자가 물었어요. 응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발도 많아요. 일부 사람들은 저에게 연구를 멈추라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역사는 감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방송이 끝나자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부모님의 반응을 살폈어요.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나 방송이 나간 직후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SNS에는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 용기 있는 학생을 응원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랍네요. 이런 애국심 없는 애는 일본을 떠나야 해. 이 소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응원과 비난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제 이메일함에도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보낸 사람 일본 정부 관계자. 야마부키 레이나 양 최근 연구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부가 저와 대화를 원한다고요? 엄마와 아버지께 보여드리자 두 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신중해야 한다, 레이나.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건드린 문제는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야. 정치적인 문제야. 하지만 아버지,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건 정치 때문이 아니었어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직접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제 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